네? 파이다. 아, 이거 파이당? 아, 이게 파이다. 모르는구나. 자, 빨리 끊고요. 네. 파이당 오늘 당수이신 김일경 작가님과 함께 나눌 얘기는 경합하는 놀라운 이야기들 이렇게 네. 한번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의 영화를 어떻게 주제를 엮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 두 개를 엮는 걸 보고 역시 이동진이구나. 대단하다. 네. 사실 이 두 개의 영화 속에 들어있는 내밀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의 핵심 주제가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주제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경합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영화가 좋은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골라서 이 두 영화를 엮은 핵심은 뭔가 하면 결국 두 영화 모두 이야기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이야기하기에 대한 영화다. 네.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경합한다. 그것을 놓고 관객에게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영화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뭘까? 이런 걸 네. 한번 같이 논의하는 영화로 본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영화의 공통점이 있다면 파이 이야기에서는 네. 영화 시작 부분에 소설가가 와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를 찾아줘에서는 이 작가로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이야기라는 게 어떻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야기를 받아 적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사실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개의 주제가 같다고 볼 수도 있죠. 네, 더군다나 이제 작가님이시니까 오늘 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편 다 모두 다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반전을 알아도 저는 상관은 크게 없다고는 네. 생각하지만 영화 역사상 굉장히 재미있는 반전이지만 반전을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반전 두 개가 저는 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의 영화의 반전은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펼쳐지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편 역시 둘 다 원작 소설이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하나는 이제 길리언 플린의 소설인 고온거를 이제 영화한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죠. 네. 그리고 또 라이프 오브 파이는 얀 마텔의 맨부커상을 받았다. 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거 외에도 두 영화가 워낙 재밌는 영화니까 네.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소설과 영화의 상관관계와 함께 이게 제목이 번역된다는 게 참 애매모호한 그렇죠. 번역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목을 잘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네. 그 고민의 그동안의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을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가지고 네, 왔습니다. 반짝반짝하는 그런 1분 브리핑이 되지 않을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부탁해. 네, 라고 지어봤고요. 정지현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제목 빌려주셔가지고. 네네. 이 네 개의 타입을 골라봤는데요. 일단 원작 소설, 영화, 번역된 소설, 번역된 영화 이렇게 순서로 네 개의 제목을 비교를 해봤는데 타입을 네 개로 나눠봤습니다. 네. 첫 번째 타입, 번역된 소설과 그러니까 개봉된 영화의 제목이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소설이 나름의 성과를 얻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소설이 이미 번역돼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타입 2는 번역된 소설의 제목과 개봉된 영화의 제목이 다른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경우인데요. 파이 이야기가 사실 번역이 왜 저렇게 했나 싶은 번역이잖아요. 제목이 라이프 오브 파이인데 왜 파이 이야기를 바꿨을까? 네. 근데 저는 번역된 소설 제목 중에 최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잘한 번역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자면 파이의 삶일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파이 이야기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룰 이야기지만 이 소설은 이야기에 대한 소설이라는 것을 제목으로부터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다음에 라이프가 당연히 이제 뭐 삶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생명이라고 번역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중의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타입 3은 완전 다 다른 케이스인데 스토리 오브 유어 라이프라는 테드 창의 소설을 어라이벌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요. 한국 그 소설 번역된 제목은 네 인생의 이야기. 근데 그 개봉된 영화 제목은 컨택트. 굉장히 복잡한 경우. 그렇죠. 패턴을 알 수 없는 이 컨택트를 지으신 분이 뭔가 약간 어깃장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라이벌보다는 컨택트가 좀 더 상업적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 타입 4도 하나 골라봤는데 저것도 사실 패턴을 찾기 힘든데 곧 개봉하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닝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포크너가 안 버닝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단편 소설인데 네네. 그게 한국에 번역되기를 헛간방화. 헛간방화. 네, 참 재밌죠? 네. 헛간방화로 번역이 되는데 네. 사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마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헛간을 태우다라는 소설로 발표한 게 있고요. 네. 그걸 한국에서는 헛간을 태우다라는 제목으로 바꿨고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한 이창동 감독의 신작 영화가 버닝이에요. 그래서 태운다, 버닝이라는 의미가 계속 포함되어 있지만 네. 조금씩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제목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헛간을 태우다가 영화 제목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의 신작 헛간을 태우다입니다. 이상하시잖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목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의 입에 붙으면 재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한 제목도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헛간을 있어요. 태우다, 뭐 줄여서 헛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 헛해. 헛헛해, 네. 헛간을 태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네. 이 제목이라는 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목을 번역함으로써 나타내고 싶은 바를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자들, 번역자들의 고민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하시니까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네요. 네. As you all know, my wife disappeared 3 days ago. He may be the reason I survive, the why and wherefore I'm alive, the one I'll care for through the rough and rainy years. Me, I'll take her laughter and her tears and make them all my souvenirs. Where she goes, I've got to be. The meaning of my life is. I did not kill my wife.